제 인생의 가장 큰 어떤 자랑 중에 하나가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하는 사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안 나갔습니다. 탄핵 집회. 네. 아니 나는 근데 좌파에서 그때 중도로 넘어온 상황이었는데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뉴스를 보는데 근데 왜 대통령을 탄핵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한 번도 안 나갔어.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뭐 제 후배 중에 좌파 후배가 있어요. 걔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막 나가고 그랬었나 봐. 얘기하는데 그런 집회 나갈 때 저 뭐야 기저귀 차고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화장실 못 가서? 거기서 못 나온대요. 들어가면은 너무 많으니까. 광우병이고 뭐고 다 기저귀 차고 나가. 아니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 좋아했던 건 아니야. 그때 나는 이제 중도였다니까 양쪽이 다 아니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집에서 보니까 탄핵 사유를 근데 진짜 나랑 민교 대표님 그랬다니까. 근데 대통령 왜 탄핵하는 거야? 근데 대답을 못해. 글쎄 뭘인지를 모르겠네요. 이 탄핵 사유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유 녹경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춘숙이 누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유춘숙님, 네,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비례당 대표, 그러니까 네. 여 네. 비례당 대표의 그 일단 인요한 역할로는 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다, 없다. 뭐 그 선상에 올라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혜지 의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 비례당 대표의. 예. 근데 김혜지 의원으로 만약에 이제 비례정당 대표로 간다는 거는 이 위성 정당을 명확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위성 정당까지 다 관리하겠다라는 저는 의지로 봐요.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으로 가면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상의하면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례정당의 자율성을 한 10%라도 주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김혜지 의원으로 간다는 거는 그냥 중앙당이 다 관리하겠다. 그냥 얼굴마담을 세워놓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중앙당이 다 정리할 건데 그렇게 네. 노골적으로 얘기도 하셨고 근데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파트너로 갈 거서 논의하면서 갈 건지 아니면 네. 그냥 중앙당에서 완전 다 관리하고 얼굴마다만 내세울 건지가 결정되는 그런 거가 아닐까 보는데 네. 어쨌든 뭐 80% 이상은 중앙당의 자장권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례정당 대표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상징성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혜지 의원 같은 네. 경우는 저는 진짜 네. 상징성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중도 확장이나 이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좀 들어서. 그게 있다. 이건 좀 뭐 나 이것 때문에 또 나중에 결국은 뭐 어차피 공직에 안 갈 거니까. 근데 던져. 김혜지 의원이 여성 장애인이잖아요. 네네. 배복주도 여성 장애인이죠. 네네. 국회의원에 장애인하고 여성 비례를 무조건 주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아세요? 남성 장애인은 국회를 못 가요. 여성 장애인만 가요. 왜 그런 줄 알아? 네. 당 입장에서는 여성 하나, 장애인 하나를 그냥 당연 비례를 주는 게 힘든 거예요. 2명이나 주기가. 네네네. 그러니까 여성이다 장애인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여성도 해결되고 장애인도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례는 되게 제도가 이상해갖고 여성 장애인만 국회에 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제도를 떠나서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장현이나 어떤 그런 전장현이 요구하는 어떤 장애인에 대한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거랑은 좀 너무나 좀 다른 색깔. 예를 들어 김혜지 의원이 요구하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나 이런 주장을 하는 거 보면 되게 더욱 더 확장성이 좀 있는 그런 느낌 아닌가. 근데 나는 장애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요구가 있고 논의가 돼야 되는데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구가 과할 수 있어요. 그거는 네. 당연히 그리고 그건 논의를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사회적 어떤 성숙도를 놓고. 네. 근데 김혜지 의원이 다른 장애인 의원들보다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해 왔던 역사잖아요. 그렇죠. 네. 피아노를 네.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장애인이 어떻게 성공을 하냐니 아니요. 장애가 됐던 무엇이 됐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것 그것이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모범이 돼야 되고 그렇죠. 어떤 이제 정치인의 표상이 돼야 되는 거지. 정치인들은 그냥 장애인이니까 막 전장현처럼 누워서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물론 장애인으로 요구하는 것가 있지. 하지만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국가가 다 해줘. 이런 식의 태도. 맞습니다. 나는 청년인데 네, 그렇지. 청년 일자리가 적으니까 국가가 다 해줘. 이런 태도면 안 되는 그렇죠. 거지. 그런 그런 게 핸디캡을 아니고. 극복해 가면서 맞아요. 내가 이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 그렇지. 이러이러한 네.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가 맞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더 좀 더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겠다.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네. 어떤 거지처럼 돈을 뿌리는 게 아니고 어떤 그래, 사람이 그거야. 우리나라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핸디캡 어떤 상황을 딛고 성공해가는 과정에 있어 아 국가가 이런 점을 도와주면 더 많이 성공하겠구나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표가 돼야지 그게 그렇죠. 성공을 위한 디딤돌을 국가가 놔주는 거지. 너 놀아 그냥 너 장애 있으니까 내가 돈 줄게 이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김혜지 의원이 그런 점에서 다른 장애인 의원보다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내가 진짜 이 얘기 내가 진짜 하려고 했다니까. 그대로 정말 정확하게 그겁니다. 바로 진짜. 예. 그래서 아니 어쨌든 뭐 비례당 뭐 대표 김혜지 의원 되는 거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저는 뭐 이거는 좀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비례당의 어떤 대표가 예전처럼 지난번 선거처럼 이렇게 잡음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워낙 중앙당에서 명확하게 중앙당의 병립형으로 했을 때 비례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위성정당 비례를 못 들어온다. 네. 우리는 병립형 비례를 뽑는 마음으로 중앙 비례를 뽑을 거고 위성정당이 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당이 관리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앙당 대표가 오히려 급이 좀 되고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유능하고 이럴수록 더 잡음이 생길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위성정당의 비례는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지 않을까. 이게 민주당하고 다르잖아요. 민주당은 위성정당이 누가 들어올지를 모르는 네. 지금 근데 우리는 우리 위성정당이 아니고 진짜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을 걱정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여당의 이제 최재형. 네. 일단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가 종로에 단수 공천이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윤희숙 의원 네. 네. 전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김기현, 이철규, 김은혜는 경선을 치른다고 하네요. 네. 결국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역구에 거기서 이제 경선을 하게 되겠네요. 인간이 마지막까지 모양 빠지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잖아. 진짜 그게 끝나는 거지 인간이 뭐. 사실은 붙어도 좀 민망한데 떨어지면 더 쪽팔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여기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하는 부분까지 가시네요. 네. 이분이. 일단 김기현 같은 경우는 박맹우 전 의원이랑 이제 경선을 붙는데 박맹우 의원은 삼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기현 같은 경우는 박맹우를 15% 이상으로 이겨야 돼요 경선에서. 네.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면서.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만큼 국민의 공천과 민주당의 공천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도를 보는 것 같은. 네. 근데 저기 보면 한국이 장애인 복지 최상위 한국은 복지가 전반적으로 최상위예요. 너무 과한 복지도 좀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복지가 최상위라고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저런 하는 복지들은 좀 이렇게 갖춰지고 있는데 장애인을 가르치고 장애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거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특수학교 같은 게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애인들을 가르치고 장애인이 장애를 딛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좀 생산적인 복지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유 너 그냥 이 돈 받고 그냥 힘들지 이 돈 받아 이런 식의 복지가 되어 있는 게 문제고 복지 예산을 쓰는 방법이 저는 바뀌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진정한 복지가 또 무엇인지를 또 네. 좀 깊이 있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